안녕하세요. 유쌤라이프의 유쌤입니다. 오늘은 벨로스타 U22 제품의 실제 라이딩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요.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같이 한번 가보시죠. 네, 지금 배터리가 41.4V, 41.3V 이렇게 완충이 된 상태예요. 133.5km 주행을 했고요. 오늘 제가 가볼 곳은 마포 벨로스타 본점입니다. 일단 점검 받을 것도 좀 있고, 제가 짐바지를 받기로 했는데 짐바지가 있다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까지 편도가 35km 정도 나오고요. 왕복으로 약 70km 가까이 나옵니다. 일단 이 자전거의 스펙상 주행거리는 최저 전원을 썼을 때 80km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최저로 쓰진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 최고단으로 모터를 가장 많이 쓰는 그런 단계로 해가지고 주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과연 스펙상 80km에서 얼마 정도를 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그럼 지금부터 라이딩을 떠나보겠습니다. 라이딩을 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배터리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해요. 사실 배터리가 딱 정확하게 이게 얼마를 갈 수 있다, 요 배터리 요 10.5A 하면 딱 얼마를 갈 수 있다 라고 데이터가 잘 나와 있질 않아요. 이건 전자 킥보드든 아니면 다른 전기 브랜드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보통 60kg의 성인 남자가 탔을 때, 또 평탄한 길을 주행을 했을 때, 또 최저속도로 주행을 했을 때 얼마를 간다라고 보통 안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실제로 우리가 타는 길들이 다 어떤 평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당연히 오르막길이 더 높으면 높을수록 배터리를 더 많이 소모를 하겠죠. 또 탑승자가 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또 짐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배터리를 소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무거운 걸 같은 속도로 꾸준하게 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전기 관련한 제품들은 정확히 얼마를 갈 수 있다, 고객님이 탔을 때 얼마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만약에 그거보다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고객들이 클레임을 걸 수도 있고, 어떤 과대 광고라든지 이런 걸로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공지를 받고 있는 부분이 최저 1단에서 얼마를 갈 수 있는데, 이게 평지 기준이고, 온도가 보통 이제 15도 이상일 때, 그리고 이제 보통 60km 정도나 70km 정도의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왜 1단이랑 그 다음에 최고, 전 지금 최고 3단을 놓고 있어요. 최고 3단이랑 뭐가 다른가? 최고 속도가 다릅니다. 1단으로 했을 때는 최고 속이 16km 정도, 2단은 약 20km 가까이, 3단은 25km 정도로 속도가 제한이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또 페달을 밟으니까 제가 낼 수 있는 기본 속력이 있겠죠. 제가 기본적으로 밟는 속도가 12km 정도로 잡아볼게요. 시속 12km쯤으로 제가 달리고 있을 때 1단일 때는 약 4km 정도만 더 도와주면 속도가 16km가 되겠죠. 2단에서는 약 8km를 도와줘야 그 속도로 유지할 수가 있고요. 3단은 모터가 13km를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 때문에 배터리가 당연히 1단일 때 소모가 더 적습니다. 또 3단일 때 더 많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스펙을 말할 때 보통 이런 최고단으로는 스펙을 공지하지 않아요. 이럴 땐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또 사실 스펙이 좀 너무 짧아 보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뭐 우리 100km 간다고 하면은 뭐 와 하는데, 뭐 사실 반토막 나서 뭐 50km 간다 이래버리면 좀 그저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같은 배터리를 가지고 운행을 할 때 어떻게 주행을 하면 좀 더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이건 당연히 내가 더 힘을 많이 쓰면 되겠죠. 자전거를 운행하면서 내가 좀 더 페달을 밟고 내가 좀 더 열심히 뛰면은 배터리를 아낄 수 있어요. 가장 큰 부분이 오르막 오를 때, 오르막에서 그냥 모터가 도와주니까 되게 쉽게 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좀 더 기어비를 좀 높여가지고 언덕 오를 때 같이 돌려주고, 그리고 내가 이제 쭉 고증길을 가더라도 조금 더 다리에 힘을 넣어서 돌려주면 배터리의 소모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어떤 전체적인 총 주행거리를 늘릴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뭐 크게 이거 배터리에 뭐 힘을 덜 주고 가장 오래 가는 걸 목표로 하지 않고요. 일반적인 그런 페달링으로 얼마를 갈 수 있느냐 이거를 지금 보고 싶기 때문에 적당히 발이 뭐 힘들지 않을 정도, 또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페달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제가 녹음했던 오디오들이 너무 많은 바람 소리와 그런 풍절음 때문에 듣기가 되게 안 좋더라고요. 라이딩하는 소리도 제 생각 외로 너무 많은 노이즈가 섞여가지고 지금 제가 더빙을 다시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실제 원본에서도 소리를 들어보면 제가 뭐 숨이 찬다거나 뭐 힘이 뭐 든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그래서 운동 강도로 본다면 우리가 약간 뭐 빠른 걸음으로 걷는 정도의 운동, 그 정도의 운동 능력으로 제가 페달질을 했을 경우에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이걸 보신 거라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배터리 소모량이 약 100W에서 이제 약 70, 5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달리고 있어요. 보통 오르막길에서는 약 300W 정도 소모가 됐고요. 장기간 올라가는 그런 언덕길이나 그런 높은 그런 어필 그런 구간은 없었습니다. 뭐 짧게 뭐 100m 가까이 그 정도의 어필은 있었지만 그렇게 뭐 높은 부분은 아니었고요. 아마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런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마포점에 거의 다 와갑니다. 자, 둘러보시죠. 예, 지금 여기 벨로스타 마포에 도착을 했어요. 일단 들어가서 어떤 내용들 또 업데이트가 됐는지 또 수리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네, 자전거 요거 다시 그때 점검하신다고 하셔가지고 예, 예. 가져와 있는데요. 네, 벨로스타를 방문해서 있었던 일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이런저런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 그때 한번 같이 보시고요. 오늘은 계속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네, 현재 약 37V 남았고요. 배터리 게이지는 6칸 남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다시 집까지 돌아갈 수 있을지 한번 다시 열심히 달려볼게요. 우리가 쓰고 있는 배터리는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거든요.
우리가 마치 스마트폰에 쓰고 있는 것과 또 전기차에 쓰고 있는 것과 같은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납이나 니켈 같은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충전량이라든지 출력이 더 훨씬 좋고요. 또 자가 방전이라든지 메모리 효과가 거의 없는 게 큰 장점입니다. 대신에 엄청 비싸죠. 지금 10.5A 정도의 배터리가 약 30만원 중후반이면 구할 수가 있고요. 20A 제품 같은 경우는 무려 70만원 정도에 육박을 해요. 그럼 이걸 얼마큼 쓸 수가 있냐? 보통 충방 전 300에서 500회 정도를 쓸 수가 있다. 그때가 되면 전체 용량의 약 40%를 잃기 때문에 그 정도가 수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과연 얼만큼 충전하는 게 300회에서 500회 충전을 하는 걸까요? 배터리 0%에서 100%까지? 그때가 1회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5% 쓰고 또 충전해서 완충을 시키면 그것도 한번 충방전 1회 되는 걸까요? 사실은 0에서 100까지 요 충전 사이클이 300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10% 충전한 거를 10번 하면 100%겠죠? 그렇게 10%씩 10번 하면 총 1회 충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300에서 500회를 충방전할 수가 있다. 그래서 보통 전기 배터리의 수명을 2년, 3년, 4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럼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배터리를 아예 안 쓰면 배터리가 좀 더 나아질까요? 그건 아니에요. 아예 안 써도 배터리가 노화가 되기 때문에 충방전을 하지 않더라도 점차 최대 충전량이 떨어집니다. 누구나 아마 스마트폰 쓰면서 1년, 2년 지나다 보면 처음보다 약간 배터리 양이 줄었다고 느끼실 거예요. 딱 그런 정도의 느낌을 보시면 될 거예요.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또 온도에 되게 민감한 특성이 있어요.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 상온에서 영하 20도로 바꾸면서 동일 방충전을 계속했을 때 그 결과는 배터리가 70%로 감소가 되었다고 해요. 우리가 쉽게 겨울철에 배터리가 반토막 난다고 하는데 이 실험 결과에서는 약 70% 정도로 쓸 수가 있더라. 근데 이게 왜 우리는 좀 더 짧게 느껴지냐면 우리는 달리면서 바람도 맞고 또 계속 이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보통 50% 정도로 느껴질 거예요. 또 그게 체감상 맞는 것 같고요. 또한 상온에서 영상 55도까지 지금 높은 온도까지 바꾸면서 충방전을 했을 때도 22도에서는 22.5%, 55도에서는 무려 70.56% 정도가 감소했다고 해요. 즉 여름철에도 너무 더운 그런 땡볕에 배터리 방치하시는 게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가장 좋은 건 그늘진 곳에서 보관하시거나 겨울철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보관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특히 이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는 폭발할 시에 무려 870도에 가까운 그런 뜨거운 고열을 발산하기 때문에 특히나 고온 환경에서 어떤 밀폐된 그런 곳에서 보관하시거나 이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름철 차량 트렁크라든지 이런 거 조심하셔야겠죠. 이제 곧 겨울이 오는데 겨울철에도 너무 추운 야외에서 계속 방치를 해두시면 배터리에 좋지가 않습니다. 배터리의 기능 온도가 영하부터 영상 60도까지고요. 최적의 온도가 15도에서 40도까지라는 거 아시면 좋겠죠. 얘기하다 보니 배터리가 드디어 다 되었습니다. 앞에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네, 지금 드디어 배터리가 끝났어요.
32.6V 나오고 배터리 게이지 없고요. 페달을 돌려도 더 이상 전기가 밀어주지 않습니다. 지금 남은 거리가 약 한 10km 남았으니까 아침에 올 때 편도 35km, 또 갈 때 25km, 총 1번에 탈 수가 있었고요. 3단으로 넣고 제가 페달질을 계속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제 힘으로 도와줬을 때 거리고, 몸무게가 제가 54kg 정도 나가고, 그 정도에서 지금 기온이 약 한 4도, 5도 이 정도 낮은 기온에서 이 정도 나오는 주행거리를 보여줬어요. 집까지 능력 없이 가는 게 쉽지가 않겠네요. 한번 또 파이팅해서 달려보겠습니다. 가자. 네, 다시 이렇게 완전 자기 힘만으로 가는 그런 자전거 라이딩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가끔 우리가 일반적인 출퇴근용이라든지 기본적인 라이딩이 아니라 좀 더 멀리 갈 그런 일들이 한 번씩 있을 수 있죠. 뭐 국토 종주를 한다든지 기타 뭐 꿈꾸는 그런 이벤트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한두 번을 위해서 배터리를 추가로 구매를 하자니 너무 비싸고, 이걸 배터리를 추가하지 않고 가자니 너무 힘겹고, 그럴 때를 위해서 지금 듀온 드라이브라든지 U22 같은 경우는 배터리 대여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저가형 그런 자전거들은 없는 서비스이긴 한데, 이런 고가형 브랜드에서는 배터리 대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적한 그런 날짜만큼 계산을 하고 배터리를 임대를 해가지고 장착을 한 뒤에 라이딩을 충분히 즐긴 뒤에 반납을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장거리 여행을 꿈꾸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것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계속 라이딩을 한번 이어가 볼게요. 그럼 우리 배터리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금 더 오래 쓰고 더 잘 쓰려면 아무래도 완충과 완방을 금지해야 돼요. 완충이라는 건 100% 충전까지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완전 충전하지 않고 전체 약 90% 정도까지만 충전을 하고 보관하면 배터리 성능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100%로 써놓고 매일매일 탄다고 하면 뭐 조금 더 낫겠지만, 특히 장기간 보관 시에는 배터리 소모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100% 완충을 하시면 안 좋아요. 또 완방, 완전 방전도 하시면 안 좋죠. 완방은 배터리에 정말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거든요. 물론 뭐 한두 번 한다고 해서 배터리가 죽거나 하진 않지만, 배터리 수명이 아주 짧아지게 만드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휴대폰도 마찬가지인데요. 휴대폰도 배터리를 완전 다 써버리면 점점 수명이 더 짧아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실제 0% 돼서 꺼지더라도 약 몇 퍼센트 가량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0%에서 5% 사이에 그런 아주 미세한 전력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폰이 꺼져요. 그래야지 완전 방전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완전 방전하지 않도록 꼭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드디어 집 앞에 다 왔습니다. 네,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실제로 한 60km 정도 주행을 하니까 배터리가 이제 끝을 보였어요. 약간 더 낮은 온도, 그러면 좀 더 조금 가겠죠. 그리고 좀 더 무거운 분이 탄다면 조금 더 적게 갈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최고 3단 놓고 진행을 한 것 치고는 뭐 나쁘지 않은 기록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아 힘들어.